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걸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 산을 조만간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즉각 핵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거라고 맞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곧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지의 일명 곡괭이 산을 조만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중 이란이 곡괭이 산으로 핵 원심 분리기를 옮겼는지에 대해 질문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핵물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디든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 follow the material. That's where the action is, and we'll be hitting that area very probably pretty soon.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화강암산 정상 100m가량 아래 요새화된 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군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재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은 점잖게 대응했고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will tell you,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이란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란군 최고 합동사령부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영내 미국과 그 동맹국의 모든 이익과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길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0일째 연속 야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지휘소와 미사일, 드론 발사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상 전력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란은 국영TV를 통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미사일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전술 레이더 시설들과 시스템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교전이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 예산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예산 부족으로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이 축소되고 장비와 시설 유지 예산이 전쟁 비용 충당에 전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지는 않고요. 시간당 10mm 안팎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맛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새벽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또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레이더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졌고요.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강원 남부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간밤에 열대야가 나타난 청주는 현재 26.6도, 제주는 28.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 35도, 포항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서울도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산사태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